뉴스파이팅 배수입니다. 2부 정치권의 강펀치를 날려주실 두 분,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전 민주당 상금 부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펀치. 어떻게 권투 좀 해보셨어요? 아침부터 무슨 펀치? 펀치 안 날리신다고? 부드럽게. 잽으로 날리신다고?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통일의 지향점을 자유통일로 못 받고 통일의 주체를 북한 주민으로 삼은 게 특징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최근 우리 사회에 통일이라는 담론에 대한 논의가 네. 글쎄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렇죠. MZ 세대, 네. 이른바 MZ 세대들도 그렇고 통일에 대한 관심, 왜 통일이 돼야 되는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라든가 인식 자체가 좀 수그러드는 측면이 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건국절 관련 논란 또 진짜 네. 광복이 언제냐 이런 사회적 논의가 있었는데 한번 얘기한 것처럼 한반도가 완전히 통일돼서 자유통일 민주국가가 되면 그게 진정한 광복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광복절에 이러한 대북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고 북한 주민을 통일의 주체로 제시했는데 네. 저는 북한 내부의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죠. 북한 예. 주민들이 원하는 통일이 돼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북한 주민에게 전달함으로써 네. 우리가 갖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이른바 내재적 접근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북한에 살다 보면 북한을 좋은 나라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인식들을 많은 진보 진영이나 인사들이 제시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북한 주민들이 원하는 자유통일 국가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보자라는 네.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봅니다. 윤 대통령 경축사에 일본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요. 그래서 야당이 최악의 경축사라 이렇게 또 비판까지 했는데요. 어떻게 다 평가하세요? 이게 일본 언론에서 만족해하더라고요. 네? 일본 언론을 봤더니 마이니치 그 언론의 보도를 보면 네. 8.15 광복절의 어떤 경축사에 그동안 아주 루틴하게 들어왔던 건 일본의 과거사와 당시 일본의 어떤 강제 일제강점기에 대한 어떤 역사에 대해서 언급은 무조건 하게 되는데 그걸 빼고 그냥 경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본 언론을 칭찬을 하고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 이 대한민국에 있는 강복 그다음에 이 독립 유공자 후손들에게는 비판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땅히 야당이 당연히 좋은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래도 네. 이번 통일 독트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평가? 통일 독트린은요. 무조건 나쁘다 이게 아니고. 아니 동네에서 그냥 그 저작거리에서 할 수 있는 만한 수준이에요. 저도 지금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라는 건데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 없이 남북으로 흡수 통일할 겁니까? 그러니까 북한하고의 어떤 남북 대화의 교류를 통해서 네. 어떤 뭔가 이 점진적인 어떤 단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북한이 가장 민감해하는 인권 문제를 던져서 무슨 통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힘으로 어떻게 김정은 저쪽 그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겠다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구체적 대안 제시 없이 예. 그냥 던진 것이다.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역사의식에 대해서 비판할 자신이 없으니 그런가요? 결국에는 통일 문제 던졌는데 예. 너무나 좀 아마추어 같은 얘기예요. 그래요. 북한 인권 문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인권 문제 지금 북한 인권 문제를 자극하는 것이 북한을 자극해서 오히려 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것에 쉽게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일단 자유와 안전 보장 또 강하고 풍요롭고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한반도 통일을 추진하겠다라고 선언적인 얘기를 한 거고 최근에 국제 질서가 전체주의 국가 그러니까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같은 전체주의 국가 대 우리나라를 포함한 자유민주 네. 국가 간의 갈등이 굉장히 격화되고 있잖아요. 예. 이런 가운데에서 자유의 가치는 계속해서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런 가치를 북한 주민들이 모두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추진 과제도 있지 않습니까? 네, 3대 추진 전략 7대 추진 방안 내놨는데 북한 주민의 통일 열망을 키워서 그것이 변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라고 네.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통일의 가치 자체를 기본 개념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통일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상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에 대해서 차라리 힘으로 무력으로 미국과 힘을 합쳐서 어떤 국제정세를 변화시켜서 통일을 이루겠다라든지 아니면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라는 실효성 있는 어떤 자유통일의 가치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자유를 외치고 우리의 어떤 자유를 외침 뭐 7대 구상이든 10대 구상이든 해서 북한 주민들이 감동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통일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으시고 그냥 하나만 한 소리를 하셨다. 오늘 동아일보 사설에서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비판을 받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뭐 요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어제 사실은 이 광복회와 야당이 정부 주최 행사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 대신 광복회는 100번 기념관에서 별도의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단히 안타깝게 봤죠. 네. 정부에서 국가의 경사 광복절을 맞아서 광복회가 비록 어떤 사안에 대한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런 불만의 메시지를 공식 행사에 와서 제기할 수도 있었는데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여러 차례 네. 반드시 참석해 줄 것을 요청드렸었고 우리 당 대표인 한동훈 대표도 이종찬 광복회장에게 직접 전화해서 예. 꼭 좀 참석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개 행사를 통해서 한 것은 부적절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역사를 자꾸만 정쟁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그것에 따른 반사 이익을 얻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네. 굉장히 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윤석열 정부의 그 가장 큰 성과 가운데 하나가 한미일 예. 공조를 복원했다. 또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켰다라는 평가들을 많이 하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친일 프레임을 강화시켜서 윤석열 정부를 흠집내는 데 올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후쿠시마 오염수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방류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민주당 소속 의원들 이재명 대표 회 잘 먹고 계신 거 아닌가요?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자꾸 이 친일 프레임으로 보수 정당과 윤석열 정부를 몰아가해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 네. 이것은 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따로 진행된 경축식에서는 당초에 그 정치인들이 참석 못하도록 했지만은 야당 지도부를 내빈으로 이렇게 앉히고요. 네. 또 그 과정에서 이제 대통령 물러나라, 타도 윤석열이라는 정치적 구호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두 쪽으로 났으며 왜 이런 집회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쪽이라고 하는데 반쪽짜리를 가지고 또 대통령실에서 유감을 표했다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그게 반쪽이지 그러면은 3분의 2쪽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역사 인식에 대해서 이 윤석열 정부가 참 국민들의 민심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고 네. 이종찬 광복회장이 윤석열 정부의 광복회장이지 문재인 전 정부의 광복회장 아니잖아요. 그래요? 그랬을 예. 때는 지금 남북 통일과 광복이 완전한 통일이 완전한 광복이다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국론부터 통일시키는 것들이 대통령의 본분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 광복회의 이 쪼개진 이 행사 자체를 결국에는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라는 그분의 임명에 있어서 모든 단초가 됐다는 것을 파악했으면 그분이 그렇게까지 역사인식에 대해서 우려가 있다면 확실하진 않지만 네.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면 굳이 그런 문제적인 인사를 왜 해서 광복절을 정말 역대 37년 만에 기념관에서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려는 점에서는 반성부터 해야 되는데 그냥 도무지 반성이나 나아질 기미는 없다. 그래요. 네, 그런 의미에서 솔직히 좀 더한 얘기도 들을 수 있다고 봐요. 더한 얘기요? 아니 역사는 윤석열 정부 5년짜리 정부의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오랫동안 1919년부터 일본만 따지더라도 네. 지켜왔던 선열들이 피로 지켜왔던 역사를 가지고 이렇게 함부로 재단하고 농단할 만한 것은 아니다. 이 역사 문제는 저희가 3부 인터뷰에서 또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얘기 듣기로 하고요. 좀 국회 소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펀치가 날아다니는데요. 전현희 의원이 살인자 발언을 했습니다. 이 국회가 난장판이 됐는데요. 국민의힘 전 의원이 제명을 추진하자 민주당도 맞불 작전인가요? 송석준 의원의 제명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가 살인자입니다. 윤석열 김건희가 죽인 겁니다. 라는 것과 그 부분에 대해서 전 의원 본인의 책임은 없느냐라는 발언과 이 같은 의미로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인정하는 것 자체는 만약에 민주당이 정말로 진정성 있게 송석준 의원에 대한 제명을 추진하는 거라면 네.
그럼 전현희 의원은 반드시 이 제명이 돼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하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이게 뭐 전국의 생방송으로 다 국회 TV라든가 방송되고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 자리에서 안타까운 그 권익위 간부의 죽음이 특정인의 책임이다. 그것도 대통령 부인의 책임이다. 그러면서 아주 직접적으로 김건희가 살인자다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가능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분 권익위원장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럼 누군가의 권익 전체 국가의 권익을 책임졌었던 분일 텐데 예.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런 권익도 없는 겁니까? 그런 살인자라는 표현을 들을 정도로. 예, 어떻습니까? 네. 그 발언의 이제 살인자라는 단어 자체는 다소 부적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 조절이 안 된 상태에서 좀 직격이 돼서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하고 좀 유감을 표명할 필요성은 있겠다라고 네. 보지만 이게 무슨 제명 추진까지 가는 것들은 결국에 정쟁은 국민의힘 쪽에서 유발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따지고 보면 그러면은 좀 격해서 김건희 여사가 뭐 살인자다. 국민권익위의 국장 자체가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에 대해서 문제없다라는 양심에 반하는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심리적인 어떤 살인을 당했다고 평가들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전 권익위원장이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 보니 다소 거친 언사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 전현희 의원께서 유감 표명을 해야 된다고는 생각해요. 사과를 해야 하지만 손석준 의원인가요? 손석준 의원도 여기에 일조를 했어요. 부추겨서 말하자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이 결국에는 권익위의 국장을 살인시킨 건 맞아요. 그러니까 명품백이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따지고 이 인과관계는 그렇게 되면은 큰 무리수는 없는 것인데 제가 봐서 송석준 의원도 이거를 마치 이 국장의 죽음이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의 책임도 있는 마냥 연결시키니 둘이 쌍방이죠. 이 문제에 네. 대해서는 이 국가권익위원회 그 국장이 네. 이 전원위 회의에 전혀 의결권과 권한이 없는 분입니다. 네. 이 결정은 전원위 회의 전원위원들이 한 거예요. 이분이 가질 수 있는 심리적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이 직접적인 죽음으로 연결됐다. 이것은 민주당이 그걸 강화해서 국민들께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살인자다라는 표현 자체는 너무나 과한 표현이었고 이건 아까 다소 부적절하다고 하셨는데 정말 다소 부적절한 게 아니라 무척이나 부적절한 발언이죠. 손석준 의원은 그러면 뭐 적절했나요? 전현희 의원이 이 국장의 죽음에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뒤 맥락이 안 맞잖아요. 둘이 다 도진개진인데 제가 봐서는 이분이 업무에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게 민주당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분의 일어난 안타까운 죽음 속에서 드러난 유서에 나와 있어요. 이분이 권익위를 20년 이상을 본인 평생을 바쳐서 대한민국의 부패 방지를 위해서 노력했던 분이고 본인이 봤을 때 학자로서 그리고 권익위의 고위공직자로서 이거는 분명하게 명품백 받은 것들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문제없음이라고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의 자괴감. 이거는요 우리가 그냥 단순한 업무 스트레스로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 어떤 살인자라는 표현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법적으로도 이 범죄를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면책에 있다 하더라도 면책 특권이 네, 있다 저도 하더라도 그 내용 봤어요. 그게 조금. 뭐 면책 특권이 네.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김건희가 살인자입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뭐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 면책특권 대상이 되는지는 뭐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 뭐 의견이 있습니다만 이런 발언을 정말 삼선 의원이고 국가권익위원장을 지내신 분이 자신의 선거 전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자신의 선거가 임박해서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전당대회? 자신의 선명성을 예.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치의 모습을 보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또 뭐 여권에서는 야당을 향해 가지고 그럼 그분은 뭐 무슨 살인자냐 뭐 이렇게까지 또 공격을 하더라고요. 이런 아니, 논쟁이 되면 되겠습니까? 안타까워요. 예. 왜냐하면 이 300만 원짜리 명품백이 한 이 국장의 죽음의 요인이 됐다는 거. 이거는 진상을 파괴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단순하게 업무 스트레스로 돌아가셨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다소 이 단어들이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인으로서 서로 간에 네.
유감 표명을 하고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건 맞기 때문에 이거는 잘 처리하지 뭐 제명 추진까지 가는 것은 네. 다소 정쟁의 소지가 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좀 판단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대표가 여의도 연구원장에 유이동 전 의원을 내정했는데요. 핵심 당직의 친한계를 등용하며 인선을 마무리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친정체제 완성된 겁니까? 일단 앞으로 추가 인선할 수 있는 자리가 몇 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대부분의 자리들을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분들로 채웠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른바 일기 지도 체제는 한동훈 체제 내에서 완성이 됐다라고 네.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우리 정당이 제일 그 한동훈 대표가 강조했었던 게 민심에 반응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했던 거거든요. 네. 최근에 뭐 김경수 전 지사의 서면 복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실과 조금 결이 다른 목소리를 냈었던 것도 네. 민심에 반응해서 이 민심을 대통령실에 잘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하겠다라고 한 일환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민생, 실용, 정책 이런 정당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유이동 전 의원이 정책위 의장을 2번이나 한 분이에요. 그리고 삼선 의원 출신이고 평택이라는 이른바 수도권 험지에서 당선됐었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어떻게 네, 보세요? 뭐 진정 체계를 조금씩 뭐 구축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이제 그 정정식 전 정책위장 때문에 좀 마음고생을 했죠. 그걸 해결하고 나서 완전한 진정 체계는 아니라고 보고 제가 봐서는 가등기 상태다. 지금요? 네, 본등기는 아직 안 됐다. 아, 본득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등기 하려면 최병 특검에 대한 정확한 당내 장악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어떤 정치적 발언들을 아끼고 용산의 눈치를 보는 것들이 해소돼야만 본등기가 비로소 됐구나 하는 것이고 주변에 지금 했던 인사들이 또 발언의 무리들이 있잖아요. 네. 뭐 전략기획부총장인 신지호 부총장께서 이 광복기 이종찬 회장에게 뭐 구구 친일의 뭐 기쁨 조다 이런 식의 발언들을 옆에서 하는 것들을 보면 네. 아직은 인성 구성이 완벽하지는 않다라는 측면에서는 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총선 패배 원인을 담은 총선 백서 발간이 임박했습니다. 당내 갈등에 또 다른 불씨가 될까요? 당내 갈등에 불씨가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이미 지난 7.23 전당대회에 네. 한동훈 후보가 당시 63%의 당신 민심 득표율을 얻으면서 총선 책임과 관련해서는 이런 논란이 이미 일단락 됐다고 봅니다. 총선 책임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의 책임이 막중했다라고 했다면 당신 민심 그렇게 63%나 되는 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 내용들의 어떤 내용들이 그러니까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의 책임이 굉장히 컸다 아니면 좀 뭐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 수준이었다 어느 식으로 나올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갖는 메시지의 파괴력은 전당대회 전과는 확실히 다르겠죠. 그래요. 그래서 이미 전당대회 전 민심과 당심에서 판단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당대회 전에 안 낸 건가요? 아니 뭐 그때 당시에는 그게 전당대회 전에 나올 경우에 당신과 민심에 일정 정도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고 판단했을 수 있겠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웃으면서 얘기하시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뭐 민주당은 총선이 끝나면 총선 백서 바로 만듭니까? 뭐 바로는 아니고요. 예. 만들긴 하는데 이렇게 뭐 아주 그냥 뭐 온 국민이 떠들썩하게 만들지는 않죠. 예. 거기 심지어 이기면 몰라도 지었는데 그럼 뭘 어떻게, 잘했다고. 어떻게 분석합니까? 민주당은요? 아니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그 관리를 친윤그룹이나 용산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백서는 그 일환이라고 보는 것이고 백서에 담긴 내용을 보니까 대략적 언론에 보도된 것들은 말하자면은 그 김건희 여사의 문자 익십 내용부터 2조 심판까지 다 뭐 규명을 한다고 하면 결국 한동훈 대표에 대한 책임을 넣는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한동훈 대표의 견제는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백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족쇄가 될 수 있다. 오, 그래 누구한테요? 봅니다. 한동훈 대표죠. 한동훈 대표의 네. 족쇄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총선 책임론을 묻는 하나의 이름하자면 문서가 되잖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친명계 인사들이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에 대해 환영 메시지를 내놓고 있고 일각에서는 지명직 최고위원까지 고려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친명계가 김 전 지사를 반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대변인부터 얘기 됐죠. 예. 친명계 인사들이 반긴다고요? 아유, 그러게. 그럼 당연히 반겨야지. 그러면. 반겨야 돼요? 같은 아, 식구끼리 저 복권이 이렇게 어렵게 됐는데 예. 안 됩니다. 뭐 시기상조예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그럼 거라서. 앞에서 웃는 겁니까?
앞에서는 당연히 웃고 마음으로도 절반은 웃는다고 생각해요. 하지만은 썩 마뜩치 않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지금 연임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네. 당을 이재명 대표의 지도 체제의 강화를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새로운 변수가 생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여러 가지 복잡한 신경이 있겠으나 네.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 정경수 전 지사가 돌아왔을 때 당의 어떤 여러 가지 다양성과 네.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측면에서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않나 좀 싶습니다. 끌어안는 모습을 그렇죠. 보여주면서 그래야 대인배처럼 보이지 아, 않겠어요. 대인배처럼 보인다.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경계심 보였던 거 아닙니까? 왜 전당대회 한복판에 네. 복권 얘기를 꺼내서 예. 우리 당을 흔들려고 하는 건 아니냐라는 요지의 발언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미 결론이 난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없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대인배처럼 보여지기 위한 모습을 연출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당대표가 돼서 김경수 전 지사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한다면? 임명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어떨까요? 국민의힘이 경계해야죠. 아, 여기 긴장해야죠. 아, 국민- 왜냐하면 정말 이재명 대표가 변하고 있구나. 외연을 확장한다거나 아니면 예. 야권을 하나로 끌어모으기 위해서 정말 이 정도 결단까지 한다는 네. 거구나라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아주 더 긴장해서 그래요. 변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아우 강펀치 굉장히 세게 날려주셨네요. 셌나요? 지금까지 서영주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